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한 달 동안 미국 증시 거침이 없었죠. 특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상승 랠리 금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죠. 개인들은 곧버스를 사지만 지수는 나홀로 독야청청. 미국 현지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는지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지난주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명절 연휴 때문에 제가 일주일 늦췄습니다. 그런데 사실 늦춘 건 늦춘 것이고 미국 증시가 새해 들어서부터 지금 4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일단은 기분 좋은 느낌이죠. 네,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증가하면 다 기분이 좋은 거죠. 네. 한 달 동안 이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지금 빅테크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심에 섰고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 중심에 섰으니 나스닥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증시를 리딩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기술주가 이 가치주 다우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성적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그 월가의 투자뱅크의 그 최고 증시 전략가들 또 팀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연간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2022년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이제 눌려버리는 거죠. 음. 그러고 이제 금리에 덜 민감한 이제 가치주들이 많이 있는 다우지수는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근데 2023년에 들어와서 이 월가 투자뱅크들이 다시 이제 또 1년에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이제 2023년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시대. 또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면은 경제 둔화 내지 경제 침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대로 이제 2023년을 맞이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든지 디플레이션이든지 또 연준의 그 긴축 그 경로를 볼 때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고 이럴 때는 눌려있던 기술 성장주들이 각광을 받고 가치주들이 모여있는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순위에서 4순위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현찰을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 성장주로 우선 달려가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치주에서 일부 팔아서라도 기술주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이 들어와서는 나스닥 지수는 앞서가고 있고 다우지수는 조금 뒤쳐져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1월 둘째 주 금요일 어닝 발표를 하기 전에는 어닝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가이던스도 부정적이다. 이런 그 예상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어닝 발표, 지금 금요일까지 S&P 500개 기업의 65%가 어닝을 발표했고, 그냥 이미 3분기에 발표한 가이던스나 예상치보다 이 높은 비율은 65%입니다. 그런데 이게 3분기, 지난 2분기의 비율이 75%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낮추고 실제 내용도 안 좋은데 예상과 반대로 증시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부분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추가하면 나스닥은 너무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지기는 어렵다. 이런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뭐 이유가 될까요? 네,
이제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예. 사실은 그 어닝 예상치는 월가의 그 이제 팩트세트 뭐 이런 또 투자뱅크들의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들이 지멋대로 정해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높이뛰기 경기를 하려면 크로스바를 낮게 해놓고 네. 네. 그거를 살짝 넘어가면은 그거 넘어섰다고 손뼉 치고 좋아하고 이제 그런 꼴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 예상치를 빗했다, 넘어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로 그 EPS가 이제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지금까지 어닝 또 남아있는 기업들 전망 이걸 종합해 보면은 S&P 안에서 11개 섹터가 있잖아요. 예. 11개 섹터 중에서 정유주가 가장 수익이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정유주는 아직 본격적으로 어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상태지만은 하여튼 정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섹터를 갖고 분석해 봤다니까 작년 동기 대비 7%의 수익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것만 보면은 증시가 아주 급락을 해야 할 상황인데 현재 증시 투자자들은 이 수익 악화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네. 오로지 연준의 피봇 예. 이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심이 크기 때문에 기술주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는 이제 올해 1월달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들이 지금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주가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기술주가 더 상승 우위에 서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어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불과 12월 달은 이 우려감으로 하락했는데 1월 들어서는 이 우려감 때문에 페드가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가능성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2월 또는 3월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투영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연준에서는 지금 일관되게 올해 최저금리가 5%를 넘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페드 가치에서 보면 뭐 7.5%, 아니 4.7%, 이 정도까지만 이제 최고로 보고 뭐 올해 10월달, 11월달 돼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그 주식의 그 증시 참여자들은 현실보다 앞서가거든요. 3개월, 6개월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이 참여자들이 벌써 올해 후반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증시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에 선생님께서도 자주 언급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발음도 어려운데. 네. 그 기자도 네. 지난주 초에 그 기자가 예상하기는 2월과 3월에 0.25%씩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도이치뱅크도 주초에 월요일일 겁니다. 미국 시간은 월요일일 건데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2024년 중반까지 현 기준금리보다 2% 마이너스 2% 정도로 인하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가 채권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한 달 전부터 미리 반영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만약에 2월에 이제 2월 1일 FOMC에서 이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증시가 그러니까 이 흐름을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시장의 기대치와 정반대로 계속 고잉한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 증시가 한 번 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그런 필요는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조정에 들어갈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봄씨가 증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한 달 내내 이런 채권 시장, 그 다음에 골드 가격, 달러화 인덱스 이 모든 것이 페드의 뭐 작년 말에 발표했던 점도표, 연말까지 금리 인상 계속한다. 이 부분이 2, 3월이면 금리 인상이 끝난다. 이 기대감이 상승에 반영이 됐고, 그렇다면 2월 1일 FOMC 결과치에서 그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현재 증시가 유지되고 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대로 그게 네, 확인하지 않고 페드가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뭐 올랐던 거 일부분 반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네, 네,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들어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빅테크들이 감원을 발표하면서 수익성이 이제 회복이 된다. 성장주에서 성장, 빅테크의 성장은 결국 고용인데 이 고용을 정리함으로써 성장을 일단 현재 상황에서 중단하고 가치주 형태의 수익 방어에 주력한다는 발표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발표에도 가치주는 이런 발표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3M, 다우, IBM은 다우 지수에서 일종의 가치주인데 이들 기업이 감원 발표와 함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던스조차도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원 이런 내용 때문에 뭐 수요일 날 장초반 크게 하락했다가 거의 보합 수준으로 올라왔고 구글과 아마존도 이제 감원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치주와 기술주 똑같은 상황에 반대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주들의 그 감원 네. 중에서도 좀 탄탄한 대형 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 감원을 하면은 바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팬데믹 기간에 이 빅테크들 대형 기술주들이 증원을 엄청 많이 증원했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감원을 하게 되면은 비용 절감하게 되고 이게 수익 개선에 이어지겠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예. 가치주들은 팬데믹 때 이 증원을 안 했거든요. 예. 예, 증원 안 하고 오히려 팬데믹 때 오히려 이제 감원한 기업들도 많아요. 음. 그 이제 기술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니까 전부 이제 세상이 온라인으로 지금 다 몰려가갖고 기술주들은 이제 각광받고 가치주들은 아주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들은 그때 당시 팬데믹 때 증언을 안 했다가 지금 새 가문을 발표하니까 이제 시장 판단은 정말로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가? 이제 이런 이제 걱정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앞으로 사업이 힘들면은 이 가치주들이 가문을 하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기술주들은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수익이 개선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엇갈린 평가가 이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게 가치주는 11월, 12월에 너무 많이 올랐고 반대로 기술주 빅테크들은 너무 많이 빠졌다. 이것도 감안해야 되는 변수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작년 12월 이 다우지수가 엄청 올랐거든요. 예. 혼자 오야창청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조금 이제 뭐 조정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 성장주에 밀려서 차순위로 밀려났다는 그런 면도 있다. 예. 자, 이제는 이제 지난주 GDP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네. 요즘 최근에 빅테크들의 기술주들이 가문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대요. 예, 실업수당 청구건수에서 그게 지금 실제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빅테크들의 그 인류 그 인력 그걸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순위에 있는 그 테크 기업들이 얼씨군하고 고용하는 거예요. 그 고급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해고가 됐지만은 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조금 뭐 연봉을 조금 낮춰서라도 다른 기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실업자 수당도 점점 증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지난주에 GDP, 4분기 GDP 일단 예상치 발표에서도 나타났던 게 월가 예상치보다 강한 GDP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 GDP가 강하기 때문에 페드가 이 금리 인상, 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초반에 가능성이 나왔지만 장 후반에는 반대로 성장률 피크아웃이다. 이제 성장률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 점점 줄어들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페드가 그 금리 인상 이 스케줄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옐렌 재무장관도 뭐 고용 증가, 고용 그 인건비 상승 이거 자기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경제가 탄탄하다 그러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GDP도 그렇고 고용도 탄탄하고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골드락스 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아주 증시에게는 아주 최적의 좋은 상황. 그래서 거기에서 연준의 그 피봇 기대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나스닥 기술주 상승의 주역은 테슬라. 테슬라가 아니었으면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못 올라갔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테슬라가 1등 공신이다. 예, 테슬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테슬라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작년 말만 하더라도 $100가 깨지는 일이 많으냐 이랬는데 금요일까지 지금 목금의 상승률을 봐서 $180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가격 인하 때문에 빠졌는데 연초에 딱 들어섰을 때는 유럽에서 가격 인하했다는 소식으로 갑자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말씀, 삼성전자가 상당히 나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상승한 것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테슬라, 이거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테슬라가 이제 그 어닝을 발표했을 때, 예. 주가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1시간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 경영진과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긍정적인 발언하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폭등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테슬라가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높은 PER을 이제 유지하고 그렇게 상승했던 그 배경에는 일반 그 자동차 기업들의 그 수익 마진율이 한 9%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의 마진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30%를 유지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수익 마진율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테슬라의 그 자체 당금 그 구조에서 이제 이 어마어마한 수익 마진율이 차이가 나는데 테슬라는 그 설계 자체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다이캐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테슬라 자체를 두 조각을 만들어 갖고 딱 붙이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기존의 자동차들은 이게 6조각 내지 10조각을 당금을 내갖고 그걸 용접해서 자체를 이루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과 인건비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 다이캐스팅을 두 조각으로 딱 해서 한 번에 그냥 작업을 간단하게 끝내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 수익 마진이 컸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중국에서도 판매 좀 부진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닝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이제 별로 이제 무덤덤했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들이 차가격을 인하한 후에 대폭적으로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나 뭐 유럽, 미국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산보다도 판매 그게 2배를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발언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발언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체 판금을 두 쪽으로 한 그게서 이제 혁신적으로 이루어갖고 우리가 고급 마진을 이제 남겼는데 이제 이
두 조각의 방금 이 기술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기술을 카피해가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부품에서도 혁신적으로 설계를 혁신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다른 회사들이 도저히 우리 가격을 제조 비용을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가격도 낮췄고 부품 설계에서도 마저도 혁신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다른 자동차들은 도저히 같은 가격에 우리하고 경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업계의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고수해 나가는 혁신을 계속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주주들이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인하고 주문 폭주, 또 앞으로의 그 혁신적인 부품 설계, 뭐 이런 것을 이제 믿으면서 뭐 한국의 뭐 성학개미들, 뭐 미국의 뭐 개미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다시 신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이제 매수 시대로 이제 몰려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올라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지금도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혹시 증시가 조정을 맞는다 할지라도 돈이 숨을 곳은 테슬라밖에 없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의 그 뭐 앞으로 뭐 어닝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테슬라의 이제 신뢰를 되찾은 이제 소액 그 개미 주주들이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 곧바로 매수로 바로 또 채워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에 테슬라 주식은 큰 하락이 없을 것이고 증시 조정을 와도 테슬라 주식은 굳건할 것이다. 그래서 돈이 피할 곳은 테슬라 주식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폭등세예요. 이 빅테크가 하루 10% 이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뭐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이 폭주 이런 게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테슬라가 굳건하는 한 나스닥 지수도 굳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방금 제가 말씀하신 건 12월에는 가격 하락으로 떨어졌는데 1월 초에는 가격 하락으로 올랐단 말이죠. 왜냐면 가격 하락이 뭐 달라진 게 아니라 핵심은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의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도 이 테슬라 상승에 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대폭 상승하면서 다른 빅테크 주식에도 이제 예, 투자자들이 용기를 갖는 거죠. 예, 이 정도 갔으면 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예. 이제 금요일 PC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PC는 예상대로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PC 안에 보면 상품 가격은 계속 아예 디플레이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서비스 인플레이션, 렌트 및 이런 관련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또 지난달보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아침 8시 반이고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인데 선물 시장에서 약간 하락 반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 시간으로 자정, 미국 시간으로 오후 이제 근처에 오면서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 PC 발표에 실망한 느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요일 증시 상승에는 뭐 PC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기여한 바가 없다. 지금 그렇게 보는데 예. 일단은 테슬라가 크게 올라가면서 음. 이제 빅테크들이 또 올라가고 인텔 어닝 이제 대실방에 이제 예. 반도체가 크게 예. 하락하다가도 예. 반도체도 거의 플랫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죠. 예. 그 엔비디아가 정도로 올라갔어요. 테슬라가 끌어올린 나스닥의 상승 이 견인력은 대단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10시에 나온 그 미시건 대학의 예. 소비자 심리 지표 예.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 예. 이것이 지난달보다도 소폭 좀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예, 네.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날보다 상승을 해서 경기 침체는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 밑으로 3.9%로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선생님 말씀하신 데처럼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증시도 이제 10시 부근에서 이제 그렇게 예, 상승을 하면서 이제 테슬라도 이제 함께 같이 강하게 올라갔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고 연준이 피봇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여요. 뭐냐면은 미국의 휘발유가 그 가격이 최저 3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오늘 금요일 3불 40이에요. 3달러 40. 그래서 약 한 35%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예. 구리 가격. 이게 중국의 그 경제 리오프닝 그 기대감 때문에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목재 가격도 바닥에서 30%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어요. 올해 1월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택 모기지 신청이 엄청 튀었어요. 네, 요즘 보면 거의 매주 1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으니까. 네.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월가의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견조하고 노동시장 견조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저렇게 강하게 추진되고 있으면은 올해 후반에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또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이제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금요일 날 장에서는 이제 원유가 이제 크게 하락으로 끝났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원유, 뭐 휘발유 가격, 구리 가격 뭐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 일단 금요일에 장마판 20분 정도를 남겨놓고 나스닥 기준으로 이 상승이 꺾이면서 마이너스 0.7%가 하락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다음 주 이 페드 이 FOMC 이에 대한 걱정,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으로 그런 흐름에서 뭐 이어진 것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면이 상당히 크고요. 이제 오늘의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나왔는데 JP 모건의 트레이딩 팀에서 자기들은 S&P가 단기적으로 4,100 정도가 고점이다. 그래서 4,100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3월 말 전에 3,600 갈 것에 대해서 베팅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JP 모건 트레이딩 팀에서. 그래서 작년 말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800 얼마에 끝났죠? 아마 3,860인가 70인가? 거기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JP 모건 트레이딩 팀에서 그 대량 압전으로 그 콜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3,860인가 거기다가 딱 걸어놨대요. 그래서 이 JP 모건이라는 이게 워낙 이 월가에서 비중이 큰 형님이다 보니까 다른 헤지펀드나 다른 기관에서도 JP 모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도 JP 모건에서 정한 그 가격에 정확하게 작년 연말 마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JP 트레이딩 팀에서 자기들은 4,100에서 비중 줄이고 3,600까지 갈 것으로 베팅한다. 이것이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렇게 봐요. 근데 또 도이치뱅크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다. 6월 말까지 상승을 지속해갖고 S&P 4,500까지 6월 말에 4,50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JP 모건의 그 전망을 따라갈지 아니면 도이치뱅크의 전망을 따라갈지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금요일 날 종가 부분에서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4,100을 딱 찍자마자 바로 그냥 팍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상승분을 상당히 많이 반납한 것은
JP모건에서 마지막에 셀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S&P 500 인덱스 500 그러니까 S&P 500 지수 일간 차트가 지금 2, 3일 안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흐름 아닌가요? 네, 일단은 차트만 보면은 네. 그 200일선은 올라섰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또 월가에서는 이 차트보다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지금 올해 경제 둔화 또 더 심각하면 경제 침체도 올 수 있는데 S&P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PE가 18배이다. 이것은 너무 비싸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CNN fear gauge 이것이 70 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이다. 증시에 대해서. 이런 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폼시 이거는 또 많은 이제 그 투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그 혹사가 되기 말하기를 작년 8월에 이제 잭슨홀에서 그 파월 의장이 아주 그냥 냉담하게 그냥 그 증시를 그냥 한 대 쥐어박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번 폼시 직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어나더 잭슨홀 모먼트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정치권으로부터 무수한 압력을 받으면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갖고 인플레이션을 잡는가 했는데 지금 금융 그 환경 그 지표는 팬데믹 전 수준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금융 환경은 아주 편안한 릴렉스한 이제 상황 이제 그런까지 가는데 그 연준이 그동안 욕먹으면서 금리 올렸던 것이 전부 헛발질이었던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은 심기가 불편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금요일 날 S&P 4100에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현금 비중을 팍 늘렸어요. 다음 주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OMC에서 일단 한 달 내내 증시가 상승한 기운이 확인이 되면 사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기대감과 달리 그것을 인정하는 발언이나 그런 그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불확실성이라면 일단은 또 2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올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셌을 경우에 또 시장 반응 이런 이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이제 좀 강하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옐렌 재무장관도 뭐 그거 경제만 좋고 경제 침체만 안 간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태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내려온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나 증시나 아주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번 폼시에서 파월 의장이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증시가 뭐 추가적인 상승은 못하더라도 큰 하락 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의 심기가 지금 조금 불편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작별은 아니고 우리 방송 스케줄이 원래 격주로 이게 했다가 이제 그 유튜브가 법인화하면서 지분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방송 스케줄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 2월부터는 부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선생님 코너를 만든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코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선생님이 제 방송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 3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선생님 3년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가까이 계신다면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뭐 해고된 건 아니니까 감사 표현 필요 없지 않고요. 저도 이제 네, 금요일 오후에 저 나름대로 또 다른 스케줄 만들어서 또 하면 되고 또 뭐 부정기적으로나마 또 저를 불러주시면은 또 제가 아는 선, 제가 바라보는 정치 비율을 함께 이제 서로 공유하는 네.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3년 동안 네. 저를 잘 챙겨주신 상승 교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감사해야죠. 선생님 덕분에 어떻게 보면 3년간 너무 편하게 지냈다. 이건 뭐 제가 인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할 수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선생님의 식견을 매주마다 들을 수 있어서 저 또한 그 증시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선생님 계속 같이 이제 의견을 이제 쉐어하면서 다른 부분, 같은 부분 이렇게 해서 비교 평가하고 왜 내 의견이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른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저는 이제, 네.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쉐어하는 게 네.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역시 그 형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역시 형만한 동생은 없다. 이거 우리 옛말 그대로 또 증명된 그 선생님 말씀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아니 제가 그 뭐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는 한 네. 제가 상승미소님이 아니었으면은 한국의 그 유튜브 증시 업계의 중앙 무대에 어떻게 제가 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 무대. 네. 그래도 상승미소님 덕분에 네. 그래도 한국의 증시 그에서 좀 플레이어 유명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제 이름이 이제 회자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덕분에 많이 컸다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지난 2008년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제가 다음 카페에서 글을 썼을 때 선생님의 댓글을 보고 제 카페에서 별도의 코너를 제가 부탁을 삼고초려 그때 얻어내서 그때부터 글을 쓴 이후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거의 15년이 됐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그 선생님 뭐 저한테 메일 준 것도 아니고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에서 그 느껴지는 이 통찰, 지혜 이런 게 제가 깜짝 놀랐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좀 모시면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카페가 문을 닫았지만 카페의 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했던 인연이 지금 15년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15년 동안 얼굴도 한번 뵌 적도 없으면서 이런 관계를 지속한다는 거, 그건 사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별이 아니고 네. 또 같은 업계에서 네. 또 이제 자주 만날 거기 때문에 네. 불러주시면은 뭐 제가 작은 이 상식과 지식이나마 같이 쉐어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끔씩 지금 하던 대로 그 카톡으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새벽에 좀 묻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시의 흐름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하락 모멘텀이나 상승 모멘텀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는 선생님께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의 일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회원들한테 그 미국 증시 장중 내내 실시간 중계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시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중요 사건이 났을 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면은 제가 또 실시간으로 잘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카톡 주시면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그 현지 시간은 자정일 텐데 자 주말 자정 빨리 주무셔야 되고 주말도 잘 지키시고 제가 조만간 또다시 빨리 연락하는 빨리 연락하면 좋은 쪽으로 빨리 연락해서 선생님을 다시 방송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방송 내용에서 이미 인사 말씀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2월부터는 제 방송 포맷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이 토마스 선생님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스 유 선생님 때문에 구독을 하셨다라는 댓글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 방송 그 지분 관계라고 하나요? 아무튼 지배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방송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지만 금융시장 브리핑은 종료를 하는 것으로 일단 지난주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더 다른 내용으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면서 분석적이고 세상에 없는 방송을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하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1년 내내 쫓아다니며 간곡하게 요청을 하신 분들 국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것을 항상 보고 배우며 또 존경의 눈빛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기대하셔도 좋고 물론 멤버십 방송은 더 확실하게 나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기회가 되면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완성이 되면 별도의 광고 프로그램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다른 방송으로 다른 제목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